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서장을 쭉 지금 강의해 드리는데요. 오늘 또 역시 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참선이나 명상이 저희들 사는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또 지금 당장 그 상담을 할 때 지금 신랑이 속을 새겨서 사니 못 사니 하는 상황에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은 우리 상가가 잘 안 나가서 걱정이에요. 또 무슨 애들이 공부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선과 명상은 불가분의 관계고 동시에 기도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과 접목을 시키지 못하면 죽어있는 불교 철학이고 또 이 선의 명상이 우리 생활에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인공이 이번에는 이제 부추밀, 저번 주 이제 부추밀 나왔지만 부추밀의 내용으로서는 서장이 이제 부추밀을 나오는데요. 이분은 가정사나 밥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정리가 대충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접근할 때 이분은 지금 바로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 것이 현실과 믹서가 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선시 불심이요 그랬죠. 경시 불어요. 그 다음에 율시 불행이요 이렇게 했어요. 논시 불 해석이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족 간에서도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것은 팔정도로 연결이 되어서 정견정사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선시의 1번의 선은 바로 불심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네. 자, 사업도 건강하게 돼야 안 돼요? 네. 자, 여기에 모든 인간관계도 원만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망가지의 출발은 마음에부터 출발한다. 마음이 바르고 건강하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진척이 나오고 하는 일이 진척이 나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해서 가족도 다 좋아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알기를
예, 우습게 알았다가는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야, 우리 부부 사이에 마음만 있지 표현을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경시불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해라 좀. 왼수야 말 좀 해라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정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다 하는 것이. 생각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느냐.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말할 바 못할 바 구분 못하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수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여자들이나 이런 남자들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또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못한다면은 같은 말도 천냥빚을 갚고 말고 하는데 지금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말하는 기술을 찾아서 비즈니스 할 때 말 한마디 실수하면 물 건너 가버리잖아요. 가정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죽도록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말 한마디인데 그 기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 부처님의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향상을 시켜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시 불행이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정업에 해당돼요. 정업. 그래서 바르게 그 행동할 줄 아는 기술, 처세술이 사람이 능숙했을 때 사회에 나가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거지가 틀렸어요. 부처님의 행동이 인생을 바르게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망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가족도 부서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그러면 가족 사이에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스님, 이혼하고 싶어요. 이래. 왜? 그러니까 신랑이 맨날 술만 먹고 아주 들어와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고 속색해서 못 살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엎어버리냐는 거예요. 속색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죽겠어요, 이래. 그러면은 얼마 됐어요? 30년 됐어요. 30년이면은 당신은 방에서 그러면 살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 잘해요. 현실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30년 동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작품을 만들었으면 떼떼박을 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발전을 정지시켜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견정사가 아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남자를 잡을 걸 또 이래요 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때 결혼할 때 남자 둘이 있었는데 저울질 하다가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저 남자가 더 잘 나가더래. 내가 그걸 놓친 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정견정사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마라. 먼저 그냥 우격다짐이 좋아서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정견정사를 놓친 것이 일생을 자기 눈 찔렀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음악이 그렇다고 속았구나 했다는 거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논시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에요.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율론이 불경의 인생을 컨설팅하고 인생을 성공시키고 인생을 화합시키게 해주는 최고의 명약 중에 명약이면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선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기도나 또는 불교의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하죠. 이론적인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명상을 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살펴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괴롭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요. 양손에 떡을 선택하는데 괴로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한쪽을 선택을 했는데 요는 지금 하자면은 이제 A라는 남자는 안정되어 있어요. 가정과 집과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가 파고 들어가야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 쉽게 자리를 누구 말대로 살림을 장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요. 왜 원래 그런 말 하죠. 쓸만한 남자는 다 채가버렸다고. 여러분은 이제 사위 며느리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B라는 남자는 여기는 옆구리가 비어 있지만서도 워낙 또 부모나 시부모나 시댁이 짱짱해서 눈칫밥 먹어서 쉽게 자기를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B라는 남자는 옆구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전장 던지면은 쉽게 이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E로 선택을 할까 A를 선택할까 여기에는 물론 안정돼 있지만은 기술과 직장과 머니가 조금 좀 애매모해요. 그러나 자기 자리는 금방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B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안동이라는 지역에다 투자를 했어요. 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근데 여기다 투자하는데 이 남자가 기술이 애매하다 했죠. 무엇으로서 거기에 지금 안동 그 지역이 지방입니까? 서울입니까? 지방. 거기에 사람 인구수가 많아요? 그러면 무엇으로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양로원을 한다든지 무엇으로서 자기가 성공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실컷 자기 평생 모아놓은 거 다 바쳤는데 거기다 지었어요. 자, 양로원 해도 쉽게 안 들어오고 또 무슨 문화센터를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뭘로 사람 밥 먹고 살 거냐. 장사를 해도 별 볼 일 없고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네 돈 가져와서 여기다 투자하고 네 실컷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선택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실컷 했는데 결론은 남자도 망하고 야도 망했다. 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명상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견정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 보장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또 정법이 아니다. 남자가 풍수나 보고 사주나 보는 사람이야. 이런 애매한 직업으로 무슨 돈을 벌어? 그러나 옆자리가 비어서 너 뭐든지 이 남자는 지가 좀 능력이 잘 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여자가 가지고 온 돈이 중요하겠죠. 얼른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겠지. 먹기 좋은 떡이 거기도 좋지만은 노력 없이 성취하는 것은 별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보느냐 하면은 고, 지, 멸, 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관을 할 때 이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성공으로 가느냐, 이것이 실패로 가느냐, 이것을 관찰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이에요. 자,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을 때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굉장히 허우대 멀쩡하고 참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전에 가면은 윽박 지르고 24시간 감시하고 이 주먹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든지 콜을 해놓고 실질적인 것은 굉장히 확 틀어지고 이 남자가 처음에는 다 오케이 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 이 남자 캐셔 마크를 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으로 집중해서 관을 해보면 원인을 관찰해보면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관찰할 때 부모를 봐라. 부모가 유전자가 부모가 가정이 파탄이 생기면 자식도 파탄이. 부모가 아버지가 부인을 폭행하면 그 자식도 꼭 안 할 것 같죠?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할머니가 어머니를 고박하면 그 딸아도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유전자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대성할지 말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관찰해라. 이것이 정법이냐? 콩깍지 씌울 때는 정법이에요. 내 신랑이 이 세계에서 최고야. 정법이에요. 콩깍지 씌울 때는. 그러나 장점이나 단점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필요도. 이 사람이 도벽이 있는지, 주벽이 있는지, 이 사람이 대성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남에게 많은 공덕을 쌓을 사람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관찰하면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관찰해봐라. 이 사업이 대박 날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큰일을 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그리고 위대한 성공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내 밥그릇이 떨어져. 근데 다소 안정되어 있는 A라는 사람은 파고 들어가기는 힘들지만은 결국 성취하고 나면은 이건 대박 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건 능력도 월등하고 기술도 월등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공 이미 했고 성공할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내가 지금 미래 세월적으로 고통으로 갈 건지 멸로 갈 건지.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의 과거가 문제예요. 정말 하자면은 많은 사람을 사기쳐서 몇 억을 빚을 져버렸어요. 남을 인감을 유조해서 대출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얼른 선택을 했겠지만은 이런 사람은 지가 지 눈을 찌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지가 정직하지 못하고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친 사람이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 이 남자 죽인다고 덤벼들 거야. 왜? 지가 선택한 건데.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투자하고 집을 지어놓으면 다 남자 것이 돼버리고 지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 건지지도 못해. 법적으로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면은 중내산에 할 것이다. 스스로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출발점이 틀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성제로서 인생을 설계를 해봐라. 출발도 정직하게, 미래도 정직하게, 정견정사가 8정도예요. 이 도성제가 8정도가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만히 명상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깊이 관찰하고 장이야, 멍이야, 장이야, 멍이야, 적어도 5년, 10년 뒤를 보아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주변에 데이터 수집 정보를 해놓고 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답안지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명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자, 모든 것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이.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사람은 심사숙고는 100번 강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실은 존중했다, 마땅하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존중에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불교 철학의 삼보빈이 뭐예요? 일체는 개고다 이렇게 나오고 재행은 무상이다 그러고 제법은 무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모든 인생살이는 고통이 늘 수반을 해요. 그러니까 가시를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즉시 그때부터 나한테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과 사랑은 같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해라는 거예요. 각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늘 속색이는 건 각오해라. 알고 잡았잖아. 그래서 고통이니까 웬만한 힘든 것은 극복하고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통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소통의 법칙을 찾아냈을 때 이 가정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오직 했으면 잘 싸우는 자가 그 가정이 건강하다. 잘 싸웠다 풀었다 싸웠다 풀었다 하면서 공동의 나름대로의 법칙을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해서 진지하게 집안의 대수사를 회사의 문화를 수입을 해라는 거예요. 직장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장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늘 회의를 해서 시정하고 고쳐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한테 시작할 때부터 회사 문화체제를 수입해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티타임을 가져서 집안의 대소사 자녀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뭐든지 맞춰준 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야오야 하니까 부인 말 안 들어요. 멋대로 살아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의 법칙으로 해서 고통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물론 8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객관화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현실을 잊어버려도 문제고 현실을 너무 집착해도 문제다. 그래서 불교의 중도 철학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재행이 무상해요. 그러면 인생이 무상한 것을 관찰해보면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여러분들 벌써 기민머리 허해졌잖아. 네. 그러면은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뭐와 같아요? 번개 같고 잠깐. 그런데 꿈같이 흘러갔죠. 네. 마치 추억으로 그냥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이런 식의. 죽도록 살았는데 뭐가 그냥 번쩍했는데 벌써 이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이 무상함에 대해서
그 속에서 진실성과 무슨 뭐랄까 보람성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진리성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아이고 대답 잘. 사람은 그러면 죽어서 뭘 남긴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름을 남길 만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밖이요,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이름을 남길 그 무엇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당신의 삶이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놔버릴 때가 오는 것이다. 지금 엊그저께 제사 지낸 분 오는데 세상에 아들, 딸을 다 보냈어. 그것도 20대, 30대야. 너무 꽃다운 아가씨고 너무 꽃다운 청춘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요. 왜 옆에서 보는데 가슴이 아프냐고. 그래서 빨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인정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그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대안을 찾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실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영혼을 깨치는데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무상이고 재분무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요, 선을 지금 부추미래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점검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네가 요즘에 1대4 인연을 마음에 두고서 이렇게 나갔다. 용맹정진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상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열심히 도를 닦아서 나 자신, 영혼을 닦아서 도를 성취해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공부해서 순일하고 일심으로 화두가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루 종일 상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참선 공부 지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뜬금없는 뭐 어떤 스님이 조류 스님이 무락했는데 왜 무락했냐? 요렇게 질문하는 것을 재미를 삼아서 앉아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검할 게 아니라 너 화두 일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에 적응하면서 이거를 화두하고 일념으로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 일할 때, 무슨 걸어갈 때 내가 그 화두 일념이 잘 들려 있느냐?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일념이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점검을 해야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념이 잘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참선하는 법을 지도하는 기술이다는 거예요. 이건 대스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나 깨나 한결같이 이러합니까? 이게. 너 화두 들고 있는 게 잠 속에서도 들고 있냐? 이렇게 또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참선 가르치는 스승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념으로 화두가 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바르게 바로 정도로 지도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돼요? 엉터리지 뭘. 나도 된다, 너도 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멍청하게 졸고만 있니? 흑상기구는 그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승삼매에 들어가 있니? 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데만 집착해서 명상을 하고 있니?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세상 풍파를 거친 사람들은, 세상 풍파를 거치는데 명상이 잘 되면은 이건 기술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명상할 때 늘 기도할 때만 명상합니까? 우리는 틈나는 대로 중요한 판단 내릴 때 있으면 명상을 하면서 인생을 결정 지어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잘 안 하네. 지금까지 액센트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선을, 명상을 생활에 적응해서 정견, 정사로 성공적인 인생을 하시고 가정 성공시키고 자녀들 성공시키고 여러분들 성공시키면은 선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역할을 했다. 명상의 기술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것은 본전을 건진 것입니다. 꼭 명상을 사용하고 선을 사용해서 여러분 건강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설명이 조금 미약했는데요. 다음 주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명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머리에 두고 편안하게 이완시키세요. 다시 마음을 코끝에 두고 이완시키시고요. 다시 마음을 배꼽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자,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고 평안하게 쉬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법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세음보살을 10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광화보문사 눈썹바위에 큰 관세음보살님 앞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강화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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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썹바위에 큰 관세음보살님이 보일 것입니다. 촛불 켜고 다개물 따르시고요. 향불 피우고요. 절 3배 하십시오. 절을 하고 나서 바닷가를 한번 쫙 둘러봅니다. 관세음보살님 눈썹바위에서 바다를 보면은 은빛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상을 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20년 뒤에 자신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늙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자, 20년 뒤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 앞에 누워서 자신이 임종을 마치는 걸 보세요. 자, 자신이 누워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관 속에 누워있다 생각하세요. 자, 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쓰세요. 자, 여러분들 가족에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관세음보살 앞에 유언을 남기시고요. 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장을 쓰세요. 자, 관 앞에 앉아서 마지막 유언장을 썼으면 관세음보살님 탁자에 놔두시고요. 관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마도 슬프고 외롭고 서글프지만 언젠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니 미련 없이 뚜껑을 닫고요. 자, 여러분들은 5년이 흘렀습니다. 관 속에 자기 몸이 서서히 썩고 땅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세요. 자신의 백골도 서서히 흩어지는 걸 보세요. 자, 흙과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관찰을 하세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밝고 아름답고 성공하고 수행하고 반드시 불보살의 길을 가겠습니다 맹세를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 무상의 임사체험을 하고요. 새로운 희망의 소원을 관세음보살 앞에 세우시고 발언하시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영혼만이라도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앞에 촛불 끄고 향불 끄고 다김을 끄고 비우고 절을 하시고요. 자, 관세음보살 3번 하면은 쭉 날아서 육체에 있는 몸으로 들어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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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여러분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 태어났으니 반드시 아름답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실로 맑고 상쾌하게 돌아오십시오. 중국에서 내려오는 향공의 시작 단계인 합장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좀 놓고 다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쭉 놓고 다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두 번째는 땅의 기운을 받아서 놓고 좌우에 땅의 기운을 받아서 땅의 기운을 받아서 단에다 놓고 자 이제는 하늘을 홀라는 새가 되어서 자연의 허공을 날아 올라가듯이 펄럭거리는 가운데 내 몸에서 나쁜 기운이 쭉 나갑니다. 올라가면은 좋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내려가면은 나쁜 기운을 또 털어내죠. 쭉 뒤로 해서 날개짓을 좌우로 터세요. 다시 자연의 기운을 쭉 받아서 놓고 새의 날개깃처럼 뒤로 쭉 돌려서 털고 다시 자연의 기운을 단에다 놓고 뒤로 새의 날개깃처럼 터세요. 다음은 참장공이라고 해서 두 손을 마주 보세요. 그래서 손의 기운을 느끼면서 쭉 돌려주세요. 자연의 기운을 아랫뱃속으로 쭉 놓고 내보내고 기운을 받아서 놓고 내보내고 다시 손을 뒤집어서 자연의 기운을 쭉 집어넣고 나쁜 기운은 내보내고 자연의 기운을 받아놓고 나쁜 기운은 내보내고 세 번씩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내보내고 그래서 쭉 하고 올려서 하늘의 기운을 잡아서 쭉 돌립니다. 자, 내려와서 오늘의 향공은 여기까지. 그리고 마무리 합장 반대